저희는 그래서 아니 이명박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여당 의원들도 다 반대하니까 이게 뭔가 정말 크게 잘못된 이 행동인데 예. 이게 지분 매각이 그런 의문이 들곤 하는데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바에 의하면은 인천공항이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천공항을 왜 팔려고 하냐? 그 팔려고 하는 의도가 불순하다. 첫 번째 국부 유출이다.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그리고 헐값에 매각된다. 그리고 그 매각 대금의 사용처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터넷에 나오는 그 괴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여쭙고 예, 진실을 바로 예.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교수님,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이제 뭐 민영화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 상승이 제일 문제이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항료, 그러니까 주차료라든가 공항 그 셔틀버스 이용 이런 요금이 폭등할 것이고, 그리고 공항에서 그 항공기들도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주차료가 비싸지면은 항공사들이 그 비싼 요금을 항공료에 부담함으로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이 한번 해외 나가려고 하면 큰맘 먹고 나가야 된다. 이제 서민들은 해외도 못 나가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큰 그 예를 드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 공항의 공항 이용료를 네. 그 예를 예, 들어요.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당 공항 이용료가 17,000원인데 호주 시드니는 82,000원이고 영국 히드로는 118,000원이다. 그러니 네. 우리도 민영화를 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떠돌고 네. 있어요. 지금 과연 이렇게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건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하다. 네. 지금 불가능합니다. 시장님이 팔린다고 하는데 팔리지 않기 네.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예를 드신 시드니 공항은요, 네. 운영권을 100% 매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간에게. 민간업자 네, 네, 맥쿼리가 들어와서 맥쿼리가 네. 87%를 갖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정부가 컨트롤을 못해요. 음, 그러니까 공항의 편의시설, 그다음에 착륙료 말씀하시는데요. 네. 편의시설은 뭐 어차피 인천공항도 민간이 하고 있으니까 비싸잖아요. 네. 공항에서 뭐 사시려면. 네. 근데 착륙료가 결국은 이용료인데요. 공항 이용료. 착륙료는 지금 시드니 공항 같은 네. 경우는 완전히 운영권이 매각이 되어서 네. 민간 자본이 마음대로 하죠. 정부가 그걸 제어를 못합니다. 히드로 공항은 운영권 플러스 그 전체 재산권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드로는 이용료뿐이 화끈하네요. 아니고 이용료뿐이 아니고 네. 시설도 자기네가 짓고 노후가 된 거 잘 안 짓습니다. 음, 그러니까 최소의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보면 네. 51%는 정부가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한전이 전기료 오를 때 지금 50% 정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집에서 도시가스 쓰시잖아요. 네. 그 가스공사 그죠? 가스공사가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절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고시하고 그럼요. 이렇게 예, 인상이 예, 되는 예, 거죠. 네. 그러면 이 공항료도 인천 마찬가지입니다. 아. 정부가 허락을 해야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게 공기업이죠. 네. 그래서 그것은 네. 가격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요 괴담입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항의 민영화 관련돼서 그 히드로 공항이나 시드니 공항이 가장 그 문제점이 크기 문제 있는 때문에 거군요. 그 두 네, 가지 맞습니다. 예로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괴담에서. 네. 근데 반면에 민영화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공항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예는 인터넷에 잘 없어요. 지금 보시면 네. 중국의 그 베이징 공항이 47%거든요. 네. 매각을요. 지분 매각한 게. 그럼요, 네. 그럼요. 아. 상해 공항도 43%를 매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중국조차도 네. 자본 재원 조달을 위해서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이는데 주턱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쇠국을 하려고 하는가. 또 알만한 분들이 왜 이렇게 몰라서 한다면 공부를 또 하셔야 네. 되고 알면서도 저러면 저건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렇고 두 번째 괴담이 또 나오는데 이제 인천공항이 외국 자본의
외국 자본에 이제 팔리니까는 매국 행위이다. 이거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자체가 특히 호주나 일본에 팔린다. 근데 저는 일본에 팔린다라는 그 글을 훨씬 많이 봤어요. 왜 일본에 팔리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교수님? 그거는 사실 부분인데요. 누가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 일본하고 이런 일본에 대한 저희가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그 반대가 그렇죠. 아닌가. 네. 어떤 저항 이런 걸 좀 확대시키려고. 네. 일본은요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와 경쟁하는 공항이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동경시 권역에 있는 그 하네다 공항이 있습니다. 일본은요 지금 공항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그 그래요? 포퓰리즘 때문에 네. 공항 정책이 실패했고요. 우리는 그나마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공항 서비스 내용이 훨씬 좋은 건가요? 좋죠. 지금 나리타 공항도 지분 매각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하는데 네. 나리타 공항이 적자투성입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해도 매각해도 살 사람이 주식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인천공항은 지금 브랜드 가치가 정점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적정한 가격에 IPO를 내면 투자자는 많이 올 걸로 보이죠. 네, 저도 사고 싶어요. 만약 공개 상장이 되면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공항이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막아놨죠. 지금 현재는 30%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외국 투자들이 마냥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천공항 처음에 그 지분 매각 관련해서 인수에 뛰어들었던 그 맥커리 인프라 사 그 이름 때문에 아마 그 호주의 맥커리사가 사들인다라는 오해를 불러왔고 그럼 호주에 팔린다 이런 오해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맥커리사와 맥커리 인프라는 다른 회사죠? 국제 투자 자본인데요. 네. 맥커리가 뭐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이 공개 기업 공개 절차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시드니 공항 하시는데 시드니 공항은 맥커리가 87%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는 매각하는 그 주식의 30%만 외국인한테 주니까 51%는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맥커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을 좌지우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괴담으로 바로 넘어가겠는데 맥커리 인프라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신데 이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그 친인척을 위한 그러니까 특혜성 그런 추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맥커리 인프라의 그 재간접 펀드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이 대통령의 이제 그 친인척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아마 뭐 사실 무근인 것 같지는 않고요. 맥커리 근데 그게 처음에 그 인천공항 지분 매각 계획 발표 시점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신뢰를 잃고 난 마당에 저건 못 믿겠다. 결국은 그게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부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이 관련 그 부서, 그러니까 뭐 국토해양부가 됐든 지경부가 되었든 공항공사 당국이 되었든 좀 이제 좀 펼쳐놓고 정말 좀 뭐 대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정말 이게 팔려나가는 거냐? 팔려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이 지분 매각이란 단어는 잘못된 용어고요. 기업 공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고 어쨌든 그런 민간 자본을 받아들여서 투자를 더 늘려서 공항 시장에서의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이 절차는 꼭 거쳐야 될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공항 민영화다, 뭐 지분 매각이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저희의 또 수많은 그 경쟁 공항들이 있잖아요. 각국에 그쪽에서는 지금 뭐 민간 자본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분주히 노력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저희 이런 그 지분 매각이나 이런 절차가 계속 늦어지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천공항을 저희가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허브공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거든요. 뭐 그냥 제 간단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수가 정해져 있는데 국민들이 뭐 해외에 더 많이 나가서 인천공항의 수익을 늘릴 수도 없는 거고 허브공항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허브공항으로서 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허브라고 하는 게 꼭 공항업계뿐 아니고 이제 많이 쓰죠. 네. 관광의 허브라든가. 이 항공에서 허브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그 자전거의 중간 바퀴의 가운데를 허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허브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경유하는 겁니다. 네.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인천공항. 네, 네. 인천공항에서 여객과 화물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게 이제 허브공항인데 인천공항은 지금 20%가 채 안 되죠. 환승률이. 네네. 환승률이 한 18%, 20% 네. 넘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두바이 공항이나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는 70%, 60% 되거든요. 그렇게 높아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프랑크푸르트 네. 아시죠? 네. 거기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거기가 70만 명이 안 됩니다. 프랑크푸르트가 네, 아주 작은 곳입니다. 네. 그러나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프랑크푸르트에 내려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탑니다. 네. 그게 유럽의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왜 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허브 공항으로 좋은가? 네. 우리 인천공항은 왜 허브 공항이 되어야 하는가? 결론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거기서 비행기가 내리면 네. 상륙료를 일단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천공항에 내렸을 내릴 경우에 때 이미 공항에서는 돈을 받습니다. 한 번 네. 보잉 747-400 기준으로 하면 네. 인천공항은 비싼 공항은 아니고요. 대략 한 450만 원,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잠깐 쉬었다 가다. 그렇습니다. 일단 내리면은. 네.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없는 나리타 또 저기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는요. 간사이 공항 한 90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도 왜 그러니까 그렇게 받죠? 거기는 섬을 내어가지고 그걸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뽑기 위해서 인공섬입니다. 네. 인공섬.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웬만하면 간사이 공항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사이 공항은 빚 때문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아마 매우 심각한 지경이 있고요. 허브 공항이라고 하면 좋은 점은 일단 착륙료, 공항 이용료가 되겠죠. 그 수입이 괜찮고요. 네. 또 하나는 거기서 갈아타니까 네. 인천공항에서 갈아타는 손님들은 어느 나라 비행기를 많이 타겠습니까? 대한민국 비행기를 많이 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적 항공사들이 영업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허브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공항이 완전히 글로벌화 돼가지고요. 인천공항은 아직 걱정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글로벌화 해야 되거든요. 글로벌화. 글로벌 시대에 기업을 글로벌화 한다는 것은 자본으로 묶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러니까 어떤 MOU를 맺거나 하는 것보다 자본으로 완전히 연결을 해버립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지금 세계 8개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의 공항들을. 그래서 우리 지분을 너네한테 줄 테니까 너네도 우리 쪽에다 놓아라. 그 사무출자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사무출자. 네, 사무출자. 그래서 우리 근데 우리 인천공항을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인천공항 사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 이걸 빨리 기업 공개해서 자본을 열어서 우리도 나가고 외국 자본도 공항 자본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룹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천공항 이걸 주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에이주라고 하는데 에어포트 그룹을 주도하는 이런 공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은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인천공항이 보면은 아시아권에서의 그런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경쟁 공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베이징 공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라든가 나리타 공항이라든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들과의 경쟁에서 일단은 인천공항이 입지나 그런 규모 면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네. 일본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서비스는 6년 연속 1위를 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베이징 공항은 2배로 늘렸어요. 수용력을요. 확장을 해가지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다만 아직은 그래도 브랜드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인천공항이 이제 서비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상하이 공항, 또 싱가포르 이런 데는 세계적인 공항이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금
인천공항이 다녀보면 편하거든요. CIP가 네. 굉장히 빠른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심사, 네,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빠르죠. 네. 근데 저게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여객이. 네. 그러면 이제 빨리 확장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러면서 저 브랜드 가치를 이제 구현을 하려면 그 해외 공항들하고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편을 그쪽으로 넣어주고 받고 공항업계도 지금 경쟁이니까요. 이제. 네. 교수님 제가 집이 일산이에요. 그래서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우측으로 인천공항으로 빠지는 그 팻말이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인천공항 외에는 다른 길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글로 한번 가고 싶다. 네. 그 공항을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목적은 없지만은 왠지 그런 공항 부근에만 가도 가슴이 설레고 네. 그 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교수님은 공항 많이 가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니도 네. 설렙니다. 근데 한 군데 있으면은 예, 예. 그 비행기도 학교에 있지 않나요? 저희 뭐 많습니다. 네, 파일럿도 예, 많고. 운항과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한 군데 한번 놀러.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네. 예, 예. 그래서 저희 일단 인천공항 지분 매각 관련돼서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일단 2부로 지금 지방공항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잠깐만 목 좀 축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